하늘정 요양원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을 때 공기가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골 마을이라서 그런가 싶었죠. 따뜻한 돌봄의 공간이라더니 어르신들 얼굴엔 미소가 걸려 있지만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진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간병인으로서 첫 근무를 시작한 새벽이었죠. 복도를 천천히 걸어가는데 멀리서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성 목소리 같았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발걸음을 재촉해 복도 끝으로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공간뿐이었죠.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과거 동생 실종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이런 이상한 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화면엔 나 혼자 서 있는 모습만 나왔어요. 다른 사람은 그림자조차 없었죠. 다음 날 다른 직원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여기선 가끔 지하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린대요.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단순한 장난인가 싶었지만 요양원의 공기가 더 무거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어르신들 방을 돌며 약을 챙겨주는데 그 소리가 다시 머릿속에 맴돌았죠. 왜 이런 곳에 왔을까 후회가 들었지만 동생의 흔적을 찾기 위해 버텨야 했어요. 낮에는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 밤이 되면 뭔가 달라지는 기분입니다. 복도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게 마치 경고처럼 느껴졌죠. 손이 떨려서 물컵을 놓칠 뻔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답하면서도 마음이 불안했어요. 그 흐느낌 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귀를 기울였죠. 요양원 벽이 속삭이는 듯한 착각이 들었어요. 과거 병원에서 일할 때도 이런 긴장감은 없었는데 여기선 달랐습니다. 동생 실종 후 삶이 무너진 나로선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그 소리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복도를 다시 걸으며 지하실 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저절로 열린다는 걸까? 호기심이 피어올랐죠. 어르신들 눈빛이 불안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인가 싶었어요. 점심시간에 창밖을 보니 마을 산길이 보였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그 근처였죠. 가슴이 아팠어요. 이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직원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그 흐느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밤 근무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요양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를 가두는 듯 했죠. 어르신들 웃음소리가 들려도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왜 CCTV에 아무도 안 찍혔을까? 누군가 지켜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맴돌았어요. 첫날부터 이렇게 불안할 줄이야.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죠. 동생을 찾기 위해 이곳 비밀을 파헤쳐야 했어요. 복도 끝을 다시 바라보니 문이 살짝 흔들리는 듯 했습니다. 착각일까? 심장이 빨리 뛰었죠. 이곳은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어요. 낮은 속삭임이 들리는 밤, 그게 시작이었죠. 지하 냉장고 문 소리가 내게 다가오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불을 켜고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동생 얼굴이 떠올랐죠. 30년 전 그날처럼 불안이 나를 삼켰습니다. 요양원 창문 너머로 달빛이 스며들었어요. 내일은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 소리는 잊히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들린 그 흐느낌, 누군가의 절규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눈물이 고였죠. 왜 이곳일까? 동생과 연결된 건 아닐 텐데. 그런 의문이 밤새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데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요양원의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기분입니다. 직원들이 웃으며 인사하는데 그 뒤에 숨긴 게 있을까 싶었죠.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 문을 힐끔 봤어요. 지하로 이어지는 그곳, 뭔가 숨어 있을 거예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이곳 생활이 나를 변화시킬 것 같았죠. 하지만 두려움 속에도 희망이 피어났어요. 동생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낮에는 어르신들 돌보는 데 집중했죠. 하지만 밤이 되면 그 소리가 다시 요양원의 어둠이 나를 끌어당기는 듯 했어요. 첫 근무의 그날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채로 식사 시간에 어르신들께 밥을 드리는데 박인호 어르신이 갑자기 내 팔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그 사람 아직도 지하실에 있어. 원장이 그때 그걸 묻었어.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치매 환자라서 헛소리일 수 있지만 눈빛이 너무 진지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동생 실종 장소가 이 지역 산길 근처였다는 게 떠올랐죠. 30년 전 그날 동생이 사라진 후 나 혼자 남은 기분이었어요. 박인호 어르신의 말이 그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모시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하실이라니. 왜 그런 말을 할까? 불안이 커지면서 호기심도 솟았죠. 밤에 몰래 오태식 원장 사무실로 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심장이 터질 듯 했죠. 서랍을 열어보니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과거 실종된 간병인 명단이 눈에 띄었죠. 동생 이름은 없었지만 비슷한 시기였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이런 게 여기 있을까? 오태식 원장이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사무실 불빛이 희미해서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문득 창밖 산길이 보였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그곳, 눈물이 고였어요. 이곳이 연결된 건가 싶었죠. 서류를 다시 넣고 나오는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빨리 숨었어요.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였죠. 불안이 극에 달했어요. 방으로 돌아와 누워도 박인호 어르신의 말이 맴돌았습니다. 지하실에 묻었다니. 무슨 뜻일까? 동생과 관련 있을까? 그런 생각이 밤새 괴롭혔죠. 다음 날 아침 어르신들 산책시키는데 박인호 어르신이 다시 중얼거리셨어요. 하지만 이번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멀뚱히 바라보시더군요. 그 눈빛에 죄책감이 스쳤죠. 새로 오신 분 적응 잘 되시나요? 오태식 원장이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답하면서도 속으로는 의심이 피어났어요. 인자한 얼굴 뒤에 뭐가 숨겨져 있을까? 요양원 정원이 평화로워 보이는데 내 마음은 엉망이었죠. 동생 사진을 꺼내보니 가슴이 저렸어요. 30년 만에 단서가 생긴 기분입니다. 하지만 두려웠어요. 더 파헤치면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점심 후 휴게실에서 송지연 간호조무사랑 마주쳤습니다. 순해 보이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여기 오래 계셨나요? 네, 몇 년 됐어요. 그게 끝이었어요. 하지만 송지연이 오태식 원장 조카라는 소문이 떠올랐죠. 뭔가 알고 있을 거예요. 오후에 어르신들 약 챙기는데 박인호 어르신이 또 중얼거리셨어요. 지하실. 그 말에 소름이 돋았죠. 사무실 탐색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이제 후퇴할 수 없었죠. 동생을 위해 진실을 찾아야 했어요. 요양원의 공기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지하실 문이 떠올랐죠. 그곳에 뭐가 있을까? 불안과 결의가 뒤섞였어요. 밤이 깊어지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박인호 어르신의 고백이 나를 앞으로 밀어붙였죠. 이곳 비밀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차가워지면서 결심이 섰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해요.
동생의 흔적이 여기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희망이 불안 속에서 피어났죠. 요양원 창문으로 보이는 산길이 나를 부르는 듯 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실로 가는 길이 사무실에서 발견한 도면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폐쇄구역 출입금지 표시가 선명했죠. 밤에 몰래 내려가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양원 복도가 고요해서 내 발소리가 크게 울렸습니다. 지하 문 앞에 선이 쇠사슬이 잠겨 있었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차갑고 녹슬어 있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왜 이런 곳을 폐쇄했을까? 동생 실종과 연결된 건 아닐까? 불안이 커지면서 문을 흔들어 봤어요. 소리가 작게 울렸죠. 그때 송지연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죠. 일하고 싶으면 쓸데없는 호기심 버리세요. 그 말에 화가 치밀었지만 참았어요. 송지연이 오태식 원장 조카이고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죠. 눈빛이 차가웠어요. 네, 알았어요. 대답하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송지연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누워도 그 문이 떠올랐죠. 쇠사슬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과거 동생 실종 후 병원에서 일하며 버텼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비밀이 너무 깊었어요. 다음 날 아침 오태식 원장이 웃으며 인사하셨어요. 밤 근무 어땠나요? 괜찮았습니다. 속으로는 의심이 솟았죠. 그 인자한 얼굴 뒤에 무슨 일이 숨겨져 있을까? 어르신들 돌보는데 집중하려 했지만 지하실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창밖을 보니 산길이 보였습니다. 동생이 사라진 그곳. 가슴이 아팠죠. 도면에 표시된 폐쇄구역이 그 산길과 연결된 건 아닐까? 호기심이 불안으로 변했어요. 오후에 송지연과 마주쳤습니다. 어제 일로 어색했죠. 하지만 송지연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었어요. 그 미소가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지하문이 떠올랐죠. 쇠사슬이 나를 막는 듯 했어요. 밤이 되니 다시 불안이 밀려왔습니다. 문을 열어보고 싶다는 충동이 들었죠. 하지만 송지연 말이 떠올라 주저했어요. 그녀가 공범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이 머리를 괴롭혔습니다. 방에서 도면을 다시 보니 세부 표시가 많았어요. 냉동고 위치까지. 심장이 빨리 뛰었죠. 이곳이 단순한 요양원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동생 유품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눈물이 고였죠. 30년 만에 단서가. 하지만 위험했어요. 오태식 원장이 알면 어떻게 될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더 파헤쳐야 해요. 어르신들 웃음소리가 들려도 내 마음은 무거웠죠. 지하실 문 앞에서의 그 순간 모든 게 변했어요. 송지연의 경고가 오히려 나를 자극했죠. 이제 후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로 한 걸음 더. 요양원의 어둠이 나를 삼키려는 듯 했어요. 하지만 동생을 생각하니 힘을 냈습니다. 그 쇠사슬을 풀어야 한다는 그런 결의가 피어났죠. 밤하늘이 창문을 통해 보였어요. 별이 반짝이는데 내 마음은 캄캄했죠. 지하실 비밀이 서서히 다가오는 기분입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송지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호기심 버리세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어요. 동생을 위해 김도연 형사에게 연락한 건 그날 밤이었어요. 과거 실종 사건 다시 조사해달라 부탁했죠. 동생을 수사했던 인물이라 믿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몰래 지하실에 잠입했습니다. 쇠사슬을 풀고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밀려왔죠. 오래된 냉동고가 보였습니다. 손이 떨려서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30년 전 사라진 간병인 명단과 여성 유품이 있었죠. 그 목걸이 동생이 생전 착용하던 거였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죠. 눈물이 주룩 흘렀습니다. 왜 여기 있을까? 동생이 여기서 충격이 너무 컸어요. 그 순간 뒤에서 오태식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애는 내 동생이 아니었어. 널 대신 데려가려던 거였지. 온몸이 굳었죠. 오태식 얼굴이 창백했어요. 김도연 형사가 재빨리 대응했지만 나는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동생 목걸이가 손에 쥐어져 있었죠. 30년 만에 만난 유품. 가슴이 아팠어요. 왜 오태식이 이런 짓을?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죠. 지하실 공기가 무거워서 숨이 막혔어요. 김도연 형사가 오태식을 제압하려 했지만 오태식이 웃더군요. 모든 게 끝났어. 그 말에 소름이 돋았죠. 냉동고 안서리를 보니 실종자들이 많았어요. 동생 이름도 비슷한 시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곳이 이런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요양원의 따뜻함이 모두 가짜였어요. 오태식 눈빛이 차가웠죠. 내 동생은 우연이었어. 그 말에 화가 치밀었어요. 김도연 형사가 수갑을 채우려는데 오태식이 저항했죠. 지하실이 어두워서 그림자가 춤추는 듯 했어요. 내 심장이 터질 듯 했죠. 동생의 죽음이 여기서 밝혀지다니. 슬픔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한 기분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하지만 오태식 웃음이 불길했죠. 지하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를 가두는 듯 했어요. 유품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의 고통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왜 동생이? 오태식이 숨긴 비밀이 너무 끔찍했죠. 김도연 형사와 함께 서류를 챙기는데 공기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생 목걸이를 보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불법 실험이었어. 그 말에 충격이 더 커졌어요. 요양원이 연구시설이었다니. 가슴이 저렸죠. 김도연 형사가 나를 부축했어요. 나갑시다. 네, 가요. 대답하면서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지하실을 나오는데 오태식 시선이 느껴졌어요. 그 밤 모든 게 드러났죠. 하지만 끝이 아니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동생의 유품을 쥔 채 계단을 올랐습니다. 요양원의 비밀이 나를 변화시켰어요. 슬픔과 분노가 앞으로 나아가게 했죠. 그 순간이 내 삶의 전환점이었어요. 밤하늘이 보이는데 별이 흐려 보였죠. 눈물 때문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지하실의 차가움이 아직 몸에 남아 있었죠. 오태식이 고백한 건 그 화재 직전이었어요. 과거 불법 인체 실험을 은폐하기 위해 간병인들을 죽였다고. 요양원이 실험 환자들을 은닉하던 불법 연구시설이었다니. 충격이 너무 컸죠.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오태식을 제압했지만 갑자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번지면서 모든 증거가 타들어갔어요. 연기가 피어오르는데 숨이 막혔죠. 나가요! 재빨리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요양원 복도가 연기로 가득 찼어요. 어르신들 대피시키느라 정신이 없었죠. 오태식은 제압된 채 있었지만 시신이 사라졌어요.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무 흔적도 없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사라졌을까? 불안이 다시 밀려왔어요. 복도에 희미한 여성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지하실에 있어. 그 소리에 소름이 돋았죠. 박인호 어르신의 말과 똑같았어요. 동생 목소리 같아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재 잔해를 보니 모든 게 끝난 듯 했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오태식의 고백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불법 실험이라니. 동생이 희생된 거예요. 슬픔이 밀려왔지만 결의가 생겼죠.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경찰이 조사하는데 나는 멀뚱히 서 있었어요. 김도현 형사가 어깨를 토닥여 주셨어요. 끝났어요. 하지만 그 노랫소리가 끝이 아니라는 증거였죠. 요양원 정원이 불타는 걸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어르신들 안전하게 대피됐지만 비밀이 사라진 게 아쉬웠죠. 송지연은 도망쳤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공범이었으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는데 노랫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지하실에서 나오는 듯 했죠. 두려움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동생의 영혼이 아직 여기 있는 건가? 눈물이 고였죠. 경찰차 불빛이 번쩍이는데 내 마음은 어두웠어요. 오태식 시신이 사라진 게 미스터리였죠. 왜 그럴까?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의 그림자가 나를 따라올 듯 했어요. 하지만 동생의 진실을 알았으니 위안이 됐죠. 30년 만에 가슴이 따뜻해지면서 슬픔이 섞였어요. 마을 산길을 보니 동생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안녕. 그런 마음으로 걸었어요. 화재 냄새가 코를 찔렀죠. 모든 게 끝난 밤이었지만 노랫소리가 여운을 남겼습니다. 그 사람 아직도 지하실에 있어. 그 말이 영원히 맴돌았어요. 요양원의 비밀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그런 예감이 들었죠. 이제 집으로 가요. 네, 가요. 대답하면서도 복도를 힐끔 봤습니다. 희미한 소리가 아직 들리는 듯 했어요. 이곳을 떠나도 그 그림자는 남을 거예요. 하지만 강해졌어요. 동생 덕분에. 그런 생각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새벽이 밝아오는데 평화가 느껴졌죠. 끝이지만 새로운 시작입니다.